안녕하세요. 자, 151페이지 2번 지문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진이 표시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확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판례산 중에 하나이죠. 그죠? 즉 부인이 남편 몰래 주식을 했다가 깡통이 되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권회사 직원에게 손실보장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죠? 그래서 정권회사 직원이 내심으로 그 같은 손실보장 의사도 없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상대방인 부인도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로서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자, 2번 계속 반복이죠. 이와 같이 비진이 표시 이하 사기 강박까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부터 110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3법상의 행위 아래서만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라든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 소송행위 등 공법상행위는 적용이 없죠. 그래서 이번은 비진이 표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문화된 내용 중에 하나죠. 따라서 공무원이 내심에 의로는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를 던졌더라도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민법의 비진이 표시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제나 표시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죠. 그 다음 3번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란 이렇게 오달라고 그랬죠. 자,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O 아니면 X로 한다. 그죠? 이 부분에서 답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즉, 순서를 뒤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진이 의미는 요거죠. 그죠? 그렇지만 요것을 외우지 마시고 요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벌써 두 번째입니다. 1번 지문에도 제가 설명드렸다. 그죠? 비진이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유추 적용이 된다. 즉,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 행위를 했으나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인을 배신한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 다만 상대방과 같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죠? 근데 대리권 남용에 관한 민법에 해당 조문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같은 대리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비진이 표시에 관한 107조를 유추 적용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입증 책임무효 주장하는 자. 그죠? 즉,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지만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죠. 그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가실이 입증되면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될 수 있죠. 그와 같은 무효가 되는 요건 사실은 다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맞죠? 자, 3번 지문으로 갑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요. 갑은 을을 강박하여, 을이 표의자입니다. 상대방이 갑이죠. 강박하여 을 소유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의 정려토록 강요하였다. 이에 을은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강제로 뺏긴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상으로 갑에게 자신의 X 토지를 정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의 정려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틀죠. 그죠? 즉, 을은 강박에 의해서 자신의 X 토지를 갑에게 정려하는 의사를 표시했죠.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서나마 정려하기로 결정하고 정려 의사표시가 있었죠. 즉, 외형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근데 비진이 표시는 뭐예요?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죠. 그래서 강박과 비진이 표시는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강박에 의한 정려일 뿐 비진이 표시한 정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2번
갑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을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을의 정려행위는 무효가 된다. 틀죠? 즉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도 있고 무효인 강박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즉 강박에서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의 문제가 됨에 반해서 아예 상대방 등의 강박으로 인해서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강박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그죠? 그래서 3번 불공정 법률 행위를 이유로 을의 정려 행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대가관계 있는 법률 행위여야만 합니다. 근데 사안의 경우는 정려죠. 대가관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불공정성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 4번 표의자 을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정려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죠. 그 다음 5번 을의 정려 의사표시는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틀죠. 그죠? 예.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즉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공포심에 의해서 해악을 피하기 위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뿐 상대방과 통정해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아니죠. 그죠? 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4번 질문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를 하고죠. 즉 내심으로는 기부 의사가 없었죠. 그죠? 근데 표시는 기부죠. 의사 표시에 부를지 을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죠? X 토지에 대한 기부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갑을 사이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상대방과 이 같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통정이 없었죠. 따라서 갑 혼자서 그죠? 예, 비진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죠. 따라서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으로 틀다. 그죠? 원칙 유효입니다. 자, 다만 상대방이 갑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심을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예.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 표시라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죠.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함이 없이 표의자 혼자서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표의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가 됐든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가 됐든 비진의 표시는 성립할 수가 있다. 다만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한 거짓된 의사표시이므로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허위 표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상대방 을의 악의가 증명이 되어 X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당연히 뭐요? 상대방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그때 표의자가 그로 인한 상대방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이 같은 민법 규정은 존재치 않죠. 따라서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있을 수가 없다. 4번 상대방의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갑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즉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죠. 원칙 유효. 다만 예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는 상대방이 표의자 갑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그죠?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상대방의 통상인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비진위 표시는 무효. 옳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상대방 약이 또는 가시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보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넘기를 격려한 제3자인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됐죠? 그죠? 즉, 갑을 간의 X 토지 기부가 비진위 표시여서 무효일지어도 그 무효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친한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이제는 계속 반복이 되죠. 공문의 사직의 의사표시 등 공법상의 행위에는 비진위 표시가 민법 규정 적용이 없다. 그죠? 언제나 표시된 대로 사직 효과가 발생을 한다. 자, 이 부분도 계속 반복이죠.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의 경우도 판례하면 비진위 표시가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하더라. 따라서 대리인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 행위의 의사표시의 부르짖는 본인의 진위가 아니라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죠. 수업 시간에 제가 불공정행위 파트에 설명드렸죠. 대리인의 행위에서 유효, 무효의 모든 요건 사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행위자인 대리인. 딱 하나. 불공정 행위에서 궁박이라는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보죠. 따라서 궁박이라는 요건을 빼고는 모조리 뭐요? 모두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가 뭐야? 비진위 표시가 문제될 때 진위이다 아니다는 뭐야? 행위자인 대리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자, 3번. 표의자가 진위와 표시가 일치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의 문제다. 그죠? 즉, 비진위 표시, 허위 표시는 표시와 의사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 여기까지는 양자일치. 다만 이 어떤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통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죠? 착오에 한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에 비진위 표시, 허위 표시하고 달랐죠. 그 다음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행해진 입양은 무효가 된다. 정답은 4번이죠. 이와 같은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혼인 등 가족법상에는 적용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본인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무조건 중요하므로 내심의 의사가 존재치 않는다면 그 행위는 누구에게나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진이 의미 또 떴죠. 진이란 여기 그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외워달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O 아니면 뭐야? X로서 답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난다 그랬죠. 따라서 진이란 순서를 뒤바뀌었죠. 그죠? 앞부분에는 외울 필요 없죠.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진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를 정확히 외워달라고 했어요. 6번으로 갑니다.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있었죠. 그죠?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외워달라 했습니다. 즉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교과서 판례사교의 대표적인 예죠. 자식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요? 자식의 사업자금을 대신 빌려줄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어느부터 대출을 받아서 자식의 사업자금으로 된다. 그죠? 이와 같이 아버지 갑은 대출 절차상의 편의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지만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뭐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는 절대로 비진위 표시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비진위 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즉 상대방이 있든 없든 비진위 표시는 표의자 혼자서 하는 거짓된 의사표시이므로 제3법상의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정의 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 즉 원칙 유효죠. 예외 무효입니다.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위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죠. 그럼 반대로 유효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뭐요?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다. 그죠? 4번 질문으로 갑니다. 사직에 어삼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사표시는 대표적인 비진입 표시이고 사용자인 사기업도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뭐야? 주장자가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가 되죠. 그때는 뭐야? 그 사실은 무효를 주장코자 하는 자가 상대방이 알게 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맞죠?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 관한 지문 위주로 쭉 문제를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허위 표시에 관한 어떤 문제가 전개가 될 거예요. 7번. 대표적인 허위 표시에 관한 사건이죠. 그죠? 사안입니다. 갑은 채권자 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엑스토지를 을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그죠? 엑스토지는 가장 매매가 있었다. 다음 설명도 틀리면서 1번 갑을 간의 매매는 허위 표시서 언제나 무효이다. 그죠? 언제나 무효이다. 이 경우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을 간의 허위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뭐요? 갑을 간의 가장 매매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죠. 그죠? 따라서 갑의 채권자 병은 수익자인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 말소를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 뭐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단골 지문입니다. 즉 허위 표시서 무효인 행위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 점이 103조와 관련 이중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간의 이중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다고 차이점이죠. 즉 이중 매매에서 매수인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의 특정한 채권을 가진 자에게 불과하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허위 표시에서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라는 뭐요? 갑을 간의 가장 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 예, 이번 지문 기억하시고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허위 표시에서 3번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상속받은 자. 갑을 간의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로서 언제나 무효죠. 그렇지만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을의 상속인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상속인은 니꼬르 개념이다. 그죠? 따라서 그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갑은 당연히 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질문으로 갑니다. 을로부터 엑스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가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중요합니다.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간, 의사 표시의 무효 취소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죠? 그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지 무과실 필요 없죠. 따라서 병이 을로부터 저당권을 취득을 했을 때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몰랐다면 뭐요? 그 알지 못함에 가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선의자로 보호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이 부분 주의하시고 즉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 족하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 청권 보존해서 가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갑이 갑을 간의 매매 계획이 허위 표시임을 이유로 X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은 가등기권자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된다. 즉 이자가 뭐요? 앞으로 경제된 등기를 토대로 자신의 어떤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자라면 뭐요? 이자가 선의자라면 부호가 되죠. 그죠? 즉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므로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좀 이따 다시 제3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8번 지문으로 갑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즉 매매가 있는 것을 가장해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을매기로 이전 등기까지 넘겼다. 그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전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갑은 병에게 갑과 을 간의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갑을 간의 허위 표시의 무효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2번 을이 선의의 벽에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주의를 하시고, 즉 갑을 간의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로서 당사자 간은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허위 표시 자체가 103조 위반의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므로 그 급여가 불법인 급여는 아니다. 그죠? 따라서 이행 후일지라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주의를 하시고. 3번. 을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선인 채권자에게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즉 이자가 을의 이전 등기를 토대로 저당권을 치르겠죠. 근데 이자가 선이자다. 그죠? 그러면 갑은 벽에는 을과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으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갑은 병명의 저당권 설정 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번. 악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선인정에게 다시 매도세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 제3자 병이 선의자라면 뭐요? 전덕자인 정은 따질 필요 없죠. 즉 선의 제3자를 성계하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보호됩니다. 반대로 제3자인 병이 악이일지라도 전덕자가 선의자라면 뭐예요? 이자는 여전히 선의 제3자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5번 질문 갑니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을 상대로 허위 표시를 이유로 그 병의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벌써 몇 번째다. 그죠? 선의의 증명 책임은 제3자 병에게 있다. 틀죠. 그죠? 즉 제3자인 병은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모른다. 그죠? 선의로 추정되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제3자의 악의에 해당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더라. 그죠? 자, 9번으로 갑니다.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동일인 여신 한도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은행에 알리지 않고, 여기다 체크할게요. 제3자가 은행과 통증이 없었죠. 은행과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이하여 은행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허위 표시가 아니죠. 그죠? 즉 상대방과 표의자산의 통증이 없었다. 그죠? 거짓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요.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로 된 법률 행위일지라도 뭐요? 요건을 구비하면 채권자 취소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 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즉 차주와 은행 사이에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죠. 그 허위 표시의 모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3자의 해당 여부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겠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뭐요? 계약을 인수한 자. 이자는 뭐요? 허위 표시 당사자 일방인 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방의 상속이라고 똑같이 리꼬르자죠. 그죠? 따라서 이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죠. 않는다. 그 다음 2번. 벌써 두 번째입니다.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허위 표시는 당사자는 언제나 모이죠. 따라서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그죠? 이행한 후에는 그 자체가 불법어린 급여는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리언과 리얼이 된다. 그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요약 파트 앞부분 11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허위 표시의 무효. 저 비진의 표시부터 똑같습니다.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등으로 인한 취소,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 보호법에는 주로 허위 표시 파트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때 그림을 그리면 뭐요? 가벌간의 허위 표시인 가장매매가 먼저 존재하고죠. 그 가장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이자가 보호되는 제3자죠. 순서상 가벌간의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지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면은 답을 못 골라낼 바는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문제를 풀지 말고 바로 그냥 애워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그죠? 특히 이 두 명이 제일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주식의 가장 양도수 주식회사.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 일반 채권자, 그죠?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의 상속인. 이 상속인은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일방의 계약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승계 또는 뭐요? 인수한 자, 이런 자들이다. 그죠? 금방 앞선 문제도 있었죠. 그죠? 금융기관의 지위를 인수한 자. 그죠? 이 부분은 일방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추심 이 목적의 양수인 대리에 있으면 뭐요? 본인. 그 다음에 저당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 후손이 저당권자.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자주 뜨는 경우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죠? 한 명 더 한다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 등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 파트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되죠. 쭉 보니까 뭐요? 여기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뭐요? 다 선의자라면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기에 대한 문자에 해당한 자들을 빨리 골라내는 게 관건이라 그랬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 표시가 먼저 존재하고 뭐요?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이 제3자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벌써 여러 번째다. 그죠? 즉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 다음 허위 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다. 틀죠. 그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그죠? 따라서 D것만 틀렸습니다. 12번 질문으로 갑니다.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틀면서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다. 통정한 허위 표시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 거죠. 따라서 단독 행위일지라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통정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 표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벌써 세 번째죠. 허위 표시소 무효인 행위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요건을 구비하면은 허위 표시 당사자 일방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4번.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선의는 계속이다. 그죠? 제3자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된다. 됐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 이야기는 무효를 주장코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5번도 계속 반복이죠. 허위 표시 자체가 반사의 질서 행위는 아니다. 그죠? 따라서 이 행전을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 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인 불법인 거변은 아니므로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13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정려를 하면서 다만 정려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대표적인 은닉행위가 하는 지문이죠. 실질적으로는 정려 의사가 있었지만 정려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가 있는 걸로 꾸몄다고 하죠. 그때 매매는 허위 표시소 무효지만 갑을간에 숨겨진 은닉행위 정려는 유효이므로 을은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죠. 취득했기 때문에 을로부터 전득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이 점이 허위 표시의 경우 제3자인 병은 선의인 경우만 보호가 될 수 있죠. 그 차이점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갑을 간의 가장 매매는 무효지만 정려는 은닉행수 유효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정려는 유효. 그 다음에 2번 갑을 사이의 매매는 허위 표시소 무효이다. 그 즉 뭐야?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유효죠. 그 다음 3번 매매 당사자인 갑이 을과의 매매가 무효라 주장선 신식에 반한다. 필조죠. 여러분 연습해서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은 신식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갑의 채권자인 정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갑의 채권자 정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유효죠. 그죠? 따라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 주장할 수가 없다. 자, 5번 중요합니다. 병이 악이 이 경우라도 뭐요?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죠, 그죠? 즉 갑을 간의 매매는 허위 표시소 무효지만 은닉행위 정려가 유효함으로 을은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뭐요? 소유권 취득을 했다. 그죠? 따라서 갑은 병명의 등기가 무효임으로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14번 갑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가서 을과 짜고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명으로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후 을은 벽의 금전을 차용하면서 X 토지의 병 앞으로 저당권까지 설정을 해주었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면서 1번 갑을과의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소 무효이다. 3번 병은 당연히 갑을과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모른다. 그죠? 선의로 충되죠. 따라서 제3자 병의 악의는 무효 주장을 하고자 하는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 3번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면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즉 비진입 표시와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4번 병이 악의인 경우 갑은 병명의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악의인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죠. 자, 5번 병이 선의인 경우 갑은 을에게 X 토지의 진정 명의 회복을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으세요. 즉 갑, 을 간의 매매는 무효죠.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갑이 소유권자죠.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인 거변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 앞으로 정조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병이 선의자이기 때문에
병이 유약의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있으나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의 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일단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병의 저당권이 제한이 붙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주의를 하시고. 자, 15번으로 갑니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상의 예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요 9명을 외워달라 그랬죠. 바로 찾으는 거예요. 채무자가 있죠, 그죠? 나머지자는 다 선의자는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예, 이렇게. 16번으로 갑니다. 허위 표시에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즉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시고, 그죠? 이 9명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선이면 다 보호될 수 있는 자죠. 자, 그러면 기업 9명 중에 포함된 적 없죠. 압류한 자,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를 마친 자, 그 다음에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그 다음에 뭐요? 가장의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에 가서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 다 9명 중에 속하지 않는 자죠. 그래서 선의자라면 다 보호되는 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에 속하지 않는 9명을 제외를 하고 뭐요? 나머지는 다 선이면 보호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에 관한 문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차고의 의사 표시 이하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